페이지는 10페이지. 아무래도 이제 8월까지 진도 마무리 목표가 있다 보니까 쌤이 조금 마음이 급해요. 지금 할 수 있을 때 많이 해놔야 돼. 그리고 오늘 여름방학 공지된 거 봤니? 29일인가? 여러분들 수, 금 이렇게 쉬게 되거든요. 저는 월까지 쉴게요. 월요일. 아니요. 갔다 오면 올 수 있어요. 네, 갔다 와야죠. 자, 아무튼 그거 밴드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지금 직선의 방정식 하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내용에 나오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고, 요게 이제 기본이 돼야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는 사실상 중학교 때 했던 거야. 그래서 금방금방 알아차릴 겁니다. 알겠죠? 가볼까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이렇게 할게요. 동그라미 1번. 백지에다 쓱 쓰시면 돼요. 쌤은 4가지 정도를 예시 포함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죠. 첫 번째, 자, 제목처럼 직선의 방정식, 식을 도출하는 내용인데 이런 조건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적어본다, 이렇게 도출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 기울기 정보가 있어요. 기울기가 m, 그 다음에 y 절편이 n, 이렇게 적을게요. n. 그럼 기울기와 y 절편이 있으면 함수식, 1차 함수식 구하기 쉽죠? 너무 쉽지? 어떻게? y는 그렇지, 기울기가 x의 개수 더하기 y 절편, 이렇게. 너무 쉽단 말이야. 괜찮죠? 기울기 정보와 y 절편이 있으면 이렇게 식을 세운다. 중학교 때 했던 거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기울기 정보는 그대로 유지하고요. 기울기가 m이라고 그대로 두는데 이제 y절편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직선이 지나는 점을 줄게요. 점 P라고 하겠습니다. x1, y1. 이렇게 정보가 주어지면 함수식 어떻게 세웠지? 기억나니? 기억나니? 기억이 안 나니까 상황을 잠깐 볼게요. 이렇게 직선이 있다라고 하고요. 기울기는 m이야. 그리고 여기에 지나는 점이 P점이 이렇게 있는 거.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1번을 참고한다 그러면 y는 기울기 x 더하기 y 절편이잖아요. 그죠? y절편은 지금 없으니까 b 정도로 놔놓고 b를 이제 찾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기울기가 m이다 라고 하는 거는 m이 구체적인 값으로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지나는 점을 x1번, y1번 이렇게 줬는데 얘도 구체적인 1,2처럼 구체적인 값들이 주어졌다는 얘기야. 자, 그랬을 때 지나는 점은 어떻게 하기로? 대입하기로. 맞습니까? 그러면 y1은 mx1 더하기 b, 우리가 구할 녀석이 b거든, 그쵸? 그러면 b는 정리를 해보자고. b는 이 양만 하면 되니까 y1 빼기 mx1 이렇게 도출할 수 있죠. 이게 구체적인 값들이 있다면 훨씬 쉽게 구할 수 있어. 그래서 결론은 y는 mx 플러스 b였는데 b 자리에 방금 구한 녀석을 집어넣어요. 순서를 살짝 바꿀게요. 마이너스 mx1 더하기 y1. 그래서 결론은 m으로 묶어내면 x 빼기 x1 더하기 y1 이렇게 직접 구하면 된다야. 직접 구하면 된다. 다시, 그래서 방금 썼던 방식을 y절편을 미지수로 두고 찾아도 되고, 그게 익숙해지면 기울기와 지나는 점이 주어져 있을 때 바로 이렇게 가는 거야. y는 기울기 곱하기 괄호 열고 x 빼기 지나는 점의 x좌표 더하기 지나는 점의 y좌표, 이렇게.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예제 하나를 적어 드릴게요. 요거랑 비슷한 모양. 예를 들어서 y는 mx-2
더하기 3m이라는 식이 있다라고 봅시다. 방금과 조금 비슷하죠? 그러면 요거 해석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뭐 시험 볼 때도 봤지만 m이라는 녀석이 공통인수로 있으니까 묶어보는 거예요. x 플러스 3 그럼 빼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해석은 똑같아. x의 개수가 m이고 요 녀석은 기울기를 담당하는 녀석이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뒤에 붙어있는 마이너스 2 플러스 3m이 y절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오케이.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지금처럼 m이라는 공통인수를 묶어내 봤더니 x 플러스 3 그리고 빼기 2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잘 생각해봐. 만약에 x 플러스 3이 0이 된다면 m이라는 녀석은 곱하면 그냥 0이 되겠죠. m이 1이든 100이든 상관없이. 그러면 x가 얼마면 돼? 마이너스 3이면 되겠네, 그지? 그러면 그때 y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왜? m 곱하기 0이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하, 이렇게 식이 만약에 주어졌다라고 하면 해석을 기울기 y절편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m 값에 관계없이 m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관계없이 주어진 직선은 어디를 지난다? 마이너스 3 x가 마이너스 3일 때 y는 마이너스 2를 지난다 라는 것까지 해석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할 때 나와요? 사실 항등식 할 때 나오지, 그치? 요렇게 해석해보자 였어요. 두 번째 케이스 끝났습니다. 알겠죠? 자, 다시 한번 복습. 첫 번째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데 기울기와 y절편이 주어져 있을 때, 두 번째는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구한다. 그럼 세 번째는 이제 기울기를 없애볼게요. 직선이 지나는 두 점이 주어져 있을 때 PQ라고 할게요. P는 x1, y1, Q는 x2, y2. 가은 지금 안 적어도 돼. 이렇게 지나는 두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해보세요. 요거는 사실 지난 시간에 기울기 공부하면서 했던 거야. 볼게요. 직선이 요 딱으로 생겼는데 L이라고 하자. 이 정도의 P가 있고 요 정도의 Q가 있어요. 그러면 두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명확히 뭘 구할 수 있니? 기울기 구할 수 있죠. 기울기의 정의가 뭐였냐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었거든. 기울기 정의에 따라.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기울기부터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기 때문에 순서 맞춰서 잘 빼기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p에서 q를 빼도 되고 q에서 p를 빼도 되는데 모든 문제집이 2번에서 1번을 빼기 때문에 우리는 q에서 p를 빼는 걸로 가봅시다.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x 증가량 x2 빼기 x1. 그렇다면 y도 순서 맞춰서 y2 빼기 y1 이렇게 기울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쓰다 보니까 이렇게 길게 쓴 거지 문제에서 뭐 1,2, 3,4 이렇게 주어졌다 그러면 계산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그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게 기울기가 되더라. 자, 그러면 이게 몇 번 유형으로 되돌아가냐면 기울기 정보와 지나는 점이 주어진 바로 위에 2번 정보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니? 바로 써볼게요. y는 기울기 쓰기로 했죠. 그래서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 요게 기울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때도 이거를 열심히 x2 빼기 x1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그냥 기울기 이렇게 퉁 쳐놓으세요. 괄호 열고 어떻게 하기로 했니? x 빼기 지나는 점에 x좌표 쓰기로 했어요. 너무 좋아. 지나는 점이 두 개나 있어. 둘 중에 하나 골라주면 되죠. 그래서 보통 문제집이 1번을 고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나는 점 x좌표 x1 더하기 y좌표 y1 끝. 이렇게 돼요. 아, 그러니까 두 점이 주어졌을 때는 기울기만 구하면 2번 유형으로 돌아가는 거야. 맞지? 사실 어려운 게 아니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요 밑에 하나만 써놓자. 여기 주의. 만약에 x1과 x2가 같으면 이 말은 뭐냐면 위에서 정의한 PQ의 x좌표들이 같으면 이란 얘기거든. x좌표가 같으면 사실상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가 x값인데 1번과 2번이 같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지? 그러면 y1은 뭐 여기 있다 치고 y2는 여기 있다 치면 얘네 둘을 연결한 직선은 요렇게 생겼겠지. 이거 1차 함수인가요? 직선은 직선인데 1차인가요? 이거는 그냥 x는 x1 또는 x는 x2 이렇게 방정식으로 표현하거든. 생각해봐. x값 하나에 y값이 몇 개가 달려있니? 수도 없이 많지. 여기 보다시피 y1도 대응하고 y2도 대응하고 뭐 다른 y값도 다 대응할 거 아니야. 함수라고 할 수 있나요? 이거는 함수라고 할 수도 없어. 왜? x 하나에 y 하나가 대응해 우리가 함수 정의를 하거든. 그런데 얘는 x 하나에 수많은 y들이 대응이 돼. 이거는 함수가 아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1차 함수라고 당연히 못 부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밖에 못 부른다. 이걸 주의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1차 함수가 아니라 직선의 방정식이고 표현은 x는 x1 뭐 또는 x는 x2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 가지 유형했습니다. 첫 번째 기울기와 y절편이 있을 때, 두 번째 기울기와 지나는 점이 있을 때, 세 번째 지나는 두 점이 있을 때. 알겠죠? 마지막 네 번째로 가보자. 요 네 번째가 고등학교 때 좀 힘들게 다루는 건데 뭐 어렵진 않아요. 봐. 절편이 주어집니다. x절편은 a라고 주어지고 a는 구체적인 값이에요. y절편은 b라고 주어진다면 이 식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거거든요. 공간 너무 많이 찾아 먹었네.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x절편은 x축과 만나는 곳이고 y절편은 y축과 만나는 곳이니까 적당히 그려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딱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짠. 그러면 x절편 여기가 a, y절편 여기가 b 이렇게 되겠죠. 그럼 사실 벌써 다 구한 거야. 왜? y절편이 있으니까 기울기만 구해내면 되거든.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하기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하기로 했으니까 b가 있는 쪽에서 a가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보자고. 그러면 a만큼 증가할 때 b만큼 감소하죠. 그래서 기울기 옆에다 적을게요. 기울기는 a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돼야. 그럼 다 됐죠? y절편이 b인 거 있었으니까 1번 유형으로 돌아가면 y는 기울기 마이너스 a분의 b x y절편 있으니까 더하기 얼마? b 이렇게 되더라. 근데 이거 하려고 열심히 했던 건 아니겠죠? 모양을 좀 잡아볼게요. x절편이 a고 y절편이 b다라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자 물론 0인 상황은 피하고요. a는 0은 되면 안 되겠죠. 분모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양변을 b도 0은 아니어야 돼. 그래서 양변을 b로 나눠봅시다. 그러면 b분의 y는 마이너스 a분의 x 더하기 b 이렇게 되죠. 와, 그래서 결론.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a분의 x만 좌변으로 이항하면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 한 개 잠깐 b로 나눴잖아. 미안하다. 여기 b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 1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더한 게 남은 1 이렇게 됩니다. 와, 모양이 신기하죠? 봐봐. x절편이 a다. 절편이 분모에 들어갑니다. y절편이 b다. 절편이 b 분모에 들어가요. 더하면 항상 1로 고정돼 있다. 이렇게 식을 세워줄 수 있어. 거꾸로는 이렇게 식을 보면 아, 밑에 있는 게 각각의 절편이야 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요 구조로 식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총 4가지 유형으로 직선의 방정식이 등장합니다. 자,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뒤에 요 직선의 방정식 활용하면 돼요. 뒤에 유형 사로잡기 5문제였나? 요 5문제가 있습니다. 요거 살짝 풀어보고 안 되는 거 쌤이랑 같이 할게요.